자, 여기 9월 19일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저항이 40달러에서 41달러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오늘 속스를 살펴보기 전에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과연 상승 혹은 하락, 어떤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변화들을 캐치해드리고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AI와 관련이 깊은데요. AI 기술의 발전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죠. 자, AI 관련 반도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AI와 무관한 다른 반도체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ASML,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죠. 이 회사의 CEO는 AI가 없다면 시장은 매우 슬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ASML은 매출 전망을 낮췄고, 이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시장에 큰 하락을 불러왔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힘든 건 아닙니다. TSMC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와 관련된 수요 덕분에 24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제 TSMC의 3분기 호실적 매출 총 이익률은 57.8%, 영업이익률은 무려 47.5%로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4년 연간 가이던스 매출 성장률은 29%로 기대치 26.5%를 상회했고, TSMC의 첨단 공정 3나노 그리고 5나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TSMC의 가격 전략은 고객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덕분에 4분기 역시 호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속슬 주가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40에서 41달러를 저항으로 설정드리고, 그 위 43.8에서 44달러를 저항으로 설정드렸었죠. 그리고 24.85에서 28.4는 지지로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게 맞다면 주가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어야 제 예측이 100% 맞은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은 9월 19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전에 제시해드렸었죠. 24.85에서 28.4를 지지선으로 제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지지밴드에서 1차 진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구간에서 진입했다라고 한다면 고점까지 무려 플러스 30%의 수익을 취할 수 있었고, 이 지지밴드 위에서 진입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0에서 41달러 도달했을 때의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40에서 41달러를 저항으로 설정드렸는데, 실제 이 구간 도달하자마자 무려 마이너스 17%, 그리고 또 도달하자마자 고점에서부터 무려 마이너스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몇 달러에서 몇 달러가 중요선이고 중요 지지다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잘못 진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10%는 기본이거니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50%까지 금방 가버리는 게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하실 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내 전체 비중에 10% 이상 혹은 20%까지만 투자를 하자, 이 이상은 절대 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죠. 꼭 투자하실 때 비중 맞춰서 조절해서 이성적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세력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구간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수렴한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한다면 여기 입구값만큼 상승하는 게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대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00 이상의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이 패턴이 맞을 때, 올바르게 진행될 때,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 위로 상승 돌파를 했을 때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지속 관찰하면서
속스를 살펴봐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스 패턴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유추해보는 게 조금 어렵죠? 40에서 41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줘야 이 구간에서 1차 진입을 내가 좀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꺾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구간이 꺾인다 라고 한다면 10달러 중반대에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나리오로 간다면 속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직관적인 가격대 제시해드리겠죠? 아무래도 소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인 부분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으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아마존과 구글 대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SMR 개발업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그리고 우라늄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원자력이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떠오른 것이죠. AI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에너지 산업까지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AI라는 대세를 타고 변화를 이어갈 것이고 그 이면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속슬 차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반도체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더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